낚시의 정답은 없지만 취향은 있다. 원투의 정석 시즌 2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상입니다. 풍아. 네. 원투의 정석 시즌 2 다섯 번째 영상. 다섯 번째 영상 주제는 제가 최근에 구멍봉돌 채비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버린 봉돌 채비를 쓰지 않고 있는데 버린 봉돌을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투의 정석 시즌 1에서는 제가 이거는 취향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취향을 떠나서 결론은 이제 구멍봉돌 쓰십시오. 일단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볼게요. 구멍봉돌보다 버린 봉돌이 좋지 않은 점, 일단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쭉 얘기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 지형을 읽는데 구멍봉돌보다 조금 불리하다. 두 번째는 돌의 매듭 강도에 따라서 봉돌이 쉽게 터져버린다. 세 번째는 비거리의 손해가 있다. 네 번째는 채비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밑걸림에도 불리하고 채비를 만들 때 돈이 조금 더 많이 든다. 이거는 채비를 만들 때도 만들 때지만, 사실 구멍봉돌 채비 같은 경우에는 채비가 터져나가지 않는 이상 봉돌을 다시 쓸 수 있는데, 버린 봉돌은 봉돌이 터지면 봉돌이 없어지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어제는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지형 파악이 불리하다. 구멍봉돌 채비 같은 경우에는 원줄에서 시작이 돼서 채빗줄과 봉돌이 있고 이제 목줄이 일직선상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버린 봉돌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 이제 채빗줄에 이제 도래나 기타 부품이 달려서 거기에 이제 봉돌이 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정확히 일직선의 끝에 달려 있는 것보다는 조금 예민함이 떨어집니다. 낚시를 하는 동안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봉돌로도 바닥 지형이나 바닥의 형식 같은 거를 읽으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데, 그게 구멍봉돌보다는 버린 봉돌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여기에 이제 돌의 강도에 따라서 버린 봉돌은 너무 쉽게 터져버린다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닥 지형을 파악할 때나 혹은 낚시를 하다 봉돌이 밑걸렸을 때, 구멍봉돌 채비 같은 경우에는 채비줄과 원줄이 묶여 있는 그 부분의 매듭 강도만 넘지 않으면은 봉돌이 터지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버린 봉돌 채비 같은 경우에는 봉돌이 달린 그 돌의 인장 강도를 넘어서면은 봉돌이 터져버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봉돌이 달리는 도래와 원줄과 채빗줄이 묶이는 이 매듭의 강도를, 이 도래를 훨씬 약하게 세팅을 해요, 버린 봉돌은. 왜냐면은 이게 더 세면 여기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봉돌이 터져나가는 맥시멈 인장 강도가 낮다. 이게 좀 버린 봉돌의 단점이에요. 이건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반에는 버린 봉돌 채비를 꽤 즐겨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 정도 걸렸으면 터져 나가겠다 싶었던 것들은 봉돌이 다 터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구멍봉돌 채비로 바꾸고 구멍봉돌 채비만을 주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버린 봉돌 채비였으면 도래가 터져 나갔을 것들이 밑걸림에 탈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쉽게 포기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뭐 여밭에서의 그 밑걸림 탈출이나 뭐 밑걸림이 너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채비 손실 때문에 버린 봉돌을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도보권에서 꼭 버린 봉돌을 써야 된다 라고 할 만한 곳은 사실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뭐 제주도를 말씀을 드린 거는, 제주도는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하고 봉돌이 삥 들어서 봉돌이 바닥에 딱 닿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탁 하면은 걸려요. 진짜 어처구니 없게 캐스팅 하자마자 걸린다는 말이, 제주도는 한번 가보십시오. 1초 만에 현무암 사이를 파고드는 봉돌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거기는 버린 봉돌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캐스팅 비거리의 손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봉돌이 위치하는 게 라인과 채빗줄과 목줄의 일직선 상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람의 저항이 생겨서 비거리도 일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캐스팅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 없긴 하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뭐 돈이 조금 더 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비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채비를 만드는 비용과 돌의 밑으로 이제 봉돌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봉돌의 소비량도 구멍봉돌 채비보다는 확실히 많아지고, 제 기준에서 채비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구멍봉돌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버린 봉돌 채비를 버리고 구멍봉돌 채비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낚시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원투 낚시만 따지고 봐도. 근데 제가 낚시가 굉장히 성장하게 된 두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긴 하지만 첫 번째가 착한 원투 카페지기 그 형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진짜 완전 저도 낭린이었죠. 그 형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의 이제 낚시 스킬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흡수됐을 때 약간 한 단계 확 성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유튜버인 망나니를 만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서긴 했습니다. 물론 고기 못 잡는 건 똑같긴 해요. 근데 낚시를 대하는 태도나 낚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진짜 큰 거는 못 잡아봤고, 뭐 대물조사는 아니지만 그게 진짜 왔을 때 잡아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망나니가 사용하는 채비 방식, 구멍봉돌 채비, 심플하게 바닥 읽고 이런 걸 배운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버린 봉돌 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멍봉돌 채비로 바꿔보시는 게 낚시가 조금 더 늘 수 있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박시 님말이 맞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원투정석 이 시즌2 같은 경우에는 6개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다음 편이 끝입니다. 지금 촬영을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2시간 찍어가지고 6편이면 개꿀. 어쨌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